이게 무슨 일입니까? 비서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오뎅을 파는 청년이었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과 똑같이 생긴 얼굴이었거든요. 회장님, 이 청년의 어머니 이름이 이정민입니다. 이정민. 25년 전 제가 버린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인가? 하지만 제가 아들을 찾았을 때 그는 저를 거부했습니다. 25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과연 저는 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김대리는 오뎅을 집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포장마차 청년의 얼굴이 너무도 낯익었습니다. 밤 10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골목 어귀였습니다. 김대리는 오늘도 늦은 퇴근길에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단골 포장마차를 찾았어요. 세강그룹 허승만 회장의 비서로 일한 지 벌써 20년째였습니다. 오늘도 회장님 일정에 맞춰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지금까지 쉴 틈이 없었죠.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을 본 김대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또렷한 이목구비, 깊은 쌍꺼풀, 오뚝한 코, 그리고 특히 그 눈매. 김대리는 그 얼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 보고를 드리는 그분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으니까요. 손님 괜찮으세요?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김대리는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오뎅 한 그릇이랑 어묵꼬치 2개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청년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오뎅을 건져 올렸습니다. 김대리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청년의 나이는 대략 25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는 178cm쯤 되었고 체격도 탄탄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김대리는 오뎅 그릇을 받아들었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청년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닮았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똑같았어요. 회장님의 30년 전 사진. 비서실 서재에 걸려 있는 그 사진과 청년의 얼굴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김대리는 20년 동안 회장님 곁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것을요. 15년 전이었습니다. 김대리가 비서로 발령받고 5년째 되던 해였죠. 어느 날 회장님이 술에 취해 집무실에서 혼자 울고 계셨습니다. 정민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회장님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붙들고 계셨어요. 젊은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김대리는 그날 이후 조용히 조사를 했어요. 이정민, 회장님의 전처였습니다. 25년 전 회장님이 30세였을 때 결혼한 여인이었죠. 하지만 결혼은 1년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었어요. 당시 선대 회장은 평범한 집안 출신의 며느리를 절대 용납하지 않았죠. 저런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라니. 당장 정리해. 선대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당시 부회장이었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정민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김대리가 조사한 바로는 정민이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후 회장님은 15년 동안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포장마차에서 회장님과 똑같이 생긴 청년을 만났습니다. 김대리는 오뎅을 먹는 척하며 청년을 계속 관찰했어요. 움직이는 모습, 손놀림,
미소 짓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회장님과 닮아 있었습니다. 손님, 국물 더 필요하세요? 아, 네. 조금만 더 주세요. 청년이 국물을 더 부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따뜻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래 하셨어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6개월 정도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에 김대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어머니가 이정민은 아닐까요?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허진우입니다. 허진우. 김대리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회장님의 성과 같았어요. 아,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죠? 5,000원입니다. 김대리는 돈을 건네고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청년은 다른 손님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대리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김대리는 평소처럼 회장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립니다. 그래, 들어와. 허승만 회장은 55세였습니다. 세강그룹을 이끄는 한국 재계 10위 안의 거물이었죠. 하지만 김대리는 알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늘 쓸쓸하다는 것을요. 오전 10시 이사회, 오후 2시 건설 현장 시찰, 저녁 7시 협력사 만찬입니다. 알았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김대리는 보고를 마치고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아야 할까요? 어젯밤 본 그 청년에 대해서요. 하지만 김대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단순히 닮은 사람일 수도 있었죠. 뭔가 더 할 말 있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나가겠습니다. 김대리는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김대리는 다시 포장마차를 찾았어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젯밤이 착각이 아니었는지요. 어서 오세요. 어제 오신 분이시네요. 진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김대리는 다시 한번 청년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젊은 시절과 완전히 똑같았어요. 오늘도 오뎅 드시겠어요? 네, 부탁합니다. 김대리는 오뎅을 먹으며 계속 청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조사를 해야겠다고요. 일주일 후 김대리는 사설 탐정을 통해 허진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름 허진우, 25세. 어머니 이정민 5년 전 사망. 아버지 미상. 학력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현재 논현동 포장마차 운영. 김대리는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이정민이었어요. 회장님의 전처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김대리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회장님을 닮은 청년을 발견했습니다라고요. 김대리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하지만 김대리는 몰랐습니다. 이 발견이 회장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같은 날 저녁, 세강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허승만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허승만은 55세였습니다. 세강그룹을 이끈 지 25년째였어요. 한국 재계 8위의 대기업 회장이었죠. 총 자산 3조 원, 계열사 12개, 임직원 5,000명을 거느린 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상처가 있었어요. 정리 좀 해야겠군. 허승만은 서재 구석에 쌓인 오래된 상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20년도 넘은 서류들이었어요. 버려야 할 것들이었죠. 상자를 하나씩 열어보던 중이었습니다. 가장 아래 상자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허승만은 그 봉투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봉투 겉면에는 정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허승만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22세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꽃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정민, 허승만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허승만은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민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승만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1999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30세였던 허승만은 부회장 자리에 막 올랐을 때였어요. 아버지 허태준 회장의 뒤를 이어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허승만은 강남 한복판의 작은 꽃집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정민이었습니다. 22세의 정민은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허승만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장미 한 송이 주세요. 네, 어떤 색으로 드릴까요? 빨간색으로요. 정민이 장미를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습니다. 허승만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5,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은 돈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혹시 매일 여기 계세요? 네, 이 꽃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내일도 올 수 있을까요? 정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다음 날부터 허승만은 매일 꽃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장미 한 송이씩 샀어요. 그러다 일주일 후에는 커피를 사들고 갔죠. 오늘도 오셨네요. 네, 장미가 보고 싶어서요. 장미요? 허승만은 정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요. 정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허승만은 정민에게 청혼했어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에요. 부회장님 집안과는 맞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정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허승만이 정민을 집으로 데려갔을 때 아버지 허태준 회장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미쳤구나. 꽃집에서 일하는 여자를 우리 집 며느리로 드리겠다고? 정민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허태준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정민을 따로 불러 차갑게 말했어요. 얼마면 되겠나? 내 아들 곁을 떠나주면.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승만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회사를 잃어도 괜찮겠나? 네. 내가 부회장 자리에서 당장 쫓아낼 거야. 너 같은 여자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을 망칠 순 없어. 정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허태준 회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른 결혼식이었어요. 허승만의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죠.
승만 씨, 괜찮을까요? 저 때문에 가족과 멀어지시는 거 아닐까요?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허승만을 왕따시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지시였죠.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되고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습니다. 6개월 후 정민이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승만 씨, 저 아기가 생겼어요. 허승만은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허태준 회장은 더욱 경로했어요. 당장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라. 안 그러면 너를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 아버지, 정민이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뱃속에 제 아이가 있어요. 그게 정말 내 아이인지 어떻게 하니? 그 말에 허승만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너는 선택해야 해. 그 여자를 택할 거냐, 아니면 회사를 택할 거냐? 허승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허승만은 정민에게 말했어요. 정민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아버지를 설득할게. 괜찮아요. 우리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허태준 회장은 허승만을 지방 공장으로 발령냈어요. 사실상 좌천이었죠. 정민은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허승만은 한 달에 한 번밖에 집에 오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 사라졌습니다. 허승만이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민은 없었어요.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옷도 짐도 모두 사라졌죠. 탁자 위에는 편지 한 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승만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견딜 수 없어요. 저는 떠날게요. 제발 저를 찾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정민올림. 허승만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정민아. 그는 미친 듯이 정민을 찾았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3개월 후 허태준 회장이 사망했습니다. 허승만은 30세에 회장 자리에 올랐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정민이 없었으니까요. 허승만은 25년 동안 정민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 회장실에서 허승만은 정민의 사진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어디 있니? 살아있기나 한 거니?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52세 재벌 회장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정민이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김대리는 회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안에는 허진우의 사진과 기본 정보가 담긴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게. 허승만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리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평소처럼 일정을 보고했어요. 하지만 계속 봉투가 신경 쓰였습니다. 일정 보고가 끝났습니다. 김대리는 나가려다가 멈췄어요. 회장님, 뭔가 실례지만 회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허승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해보게. 김대리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허승만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는 순간 허승만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포장마차 앞에서 웃고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허승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회장님,
제가 일주일 전 우연히 만난 청년입니다. 허승만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찍은 건가? 논현동 골목 포장마차입니다. 제가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허승만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사진을 다시 봤어요. 닮았군. 네, 회장님. 내가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 허승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대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조사? 김 대리는 봉투에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이 청년의 기본 정보입니다. 허승만이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성명 허진우. 나이 25세. 어머니 이정민 5년 전 사망. 허승만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보고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장님. 김 대리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허승만은 벽에 손을 짚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물 좀 가져오게. 네, 회장님. 김 대리가 물을 건넸습니다. 허승만은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정민이가. 허승만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정민이가 죽었다는 건가? 네, 5년 전에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폐암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셨다고 합니다. 허승만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찾아줬어야 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대리는 말없이 지켜봤어요. 한참 후 허승만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청년이. 네, 회장님. 허진우라고 했나? 네. 그리고 어머니 이름이 이정민입니다. 허승만은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출생 1999년 11월 15일. 출생지 서울시 은평구.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현재 논현동 포장마차 운영. 허승만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1999년 11월. 정민이 사라진 지 2개월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민이 떠날 때 이미 임신 7개월이었다는 뜻이었어요. 정민이가 아이를 낳았구나. 허승만은 사진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매, 코, 입술, 모든 것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내 아들이야. 허승만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 아니야. 허승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얼굴을 봐. 틀림없어. 내 아들이야. 김 대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대리. 네, 회장님. 이 청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주게. 어디서 사는지, 혼자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게. 물론입니다, 회장님. 김 대리가 나간 후 허승만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어요. 정민아, 내가 아이를 낳았구나. 내 아들을.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허승만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25년 전 정민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2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정민의 사진과 진우의 사진. 닮았어. 눈매는 널 닮았고 나머지는 날 닮았구나. 허승만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일 후 김 대리가 추가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허승만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거주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원룸 월세 50만 원. 가족 없음 독거. 직업 포장마차 운영 하루 수입 약 10만 원.
특이사항 서울대 수석 졸업, 대기업 취업 포기하고 포장마차 시작. 허승만은 대기업 취업 포기라는 문구에서 멈췄습니다. 왜 취업을 포기한 거지?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4학년 때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으셨고 졸업 후 취업 대신 어머니를 돌봤다고 합니다. 허승만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빚이 3천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병원비였습니다. 3천만 원. 허승만에게는 푼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거대한 빚이었겠죠. 현재는 포장마차로 빚을 갚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합니다. 허승만은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허승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내가 직접 만나야겠어. 네, 내 아들을 만나야 해. 직접. 김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신중하셔야 합니다. 아직 DNA 검사도 안 했고. 상관없어. 허승만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직감이 말해주고 있어. 저 청년이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내일 당장 그 포장마차로 가겠네. 김대리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허승만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아들을 만납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안녕, 나는 내 아버지야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허승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내가 우리 아들을 만나러 가. 용서해 줄까? 늦었지만 창밖으로는 겨울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허승만은 떨리는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를요. 다음 날 저녁 7시 허승만은 김대리와 함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논현동 골목 포장마차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허승만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김대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허승만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긴장되었거든요. 25년 만에 만나는 아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차가 골목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저기 보이는 포장마차입니다. 회장님. 김대리가 앞을 가리켰어요. 5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허승만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게. 나 혼자 갈 테니. 네, 회장님. 허승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포장마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오뎅 국물에서 나는 김이었죠. 어서 오세요. 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허승만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청년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허승만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도 놀라웠지만 직접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너무나 똑같았어요. 손님, 뭐 드릴까요? 진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허승만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오뎅 한 그릇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여기 앉으세요. 허승만은 포장마차 의자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오뎅을 건져 올렸어요.
허승만은 진우의 모습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손놀림, 표정,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진우가 오뎅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허승만은 그릇을 받으며 진우의 손을 봤어요. 손가락이 길고 손톱도 깔끔했습니다. 자신의 손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날씨가 많이 춥죠? 따뜻하게 드세요. 네. 허승만은 오뎅을 먹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계속 진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다른 손님들을 받고 있었어요. 한 여자 손님이 왔습니다. 오빠 어묵꼬치 5개 포장해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진우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허승만은 오빠라는 호칭에 귀를 기울였어요. 손님이 떠나고 잠시 한가해졌습니다. 허승만은 용기를 냈습니다. 네, 손님? 여기 오래 하셨어요?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6개월 정도 됐어요. 그 전에는 뭐 하셨어요? 대학 다녔어요.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대학요? 어디 나오셨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요. 허승만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자신도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포장마차를요? 진우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요. 졸업하고 취직 대신 어머니를 돌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우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허승만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허진우입니다. 허진우. 허승만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성을 가진 아들이었어요. 혹시 아버지는? 허승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버지는 없어요. 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말에 허승만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어요. 한 번도요. 진우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도 이름도 몰라요. 왜 우리를 떠났는지도 모르고요. 허승만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허승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셨어요? 진우는 잠시 허승만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이상한 질문이라는 표정이었어요. 이정민이요. 왜 그러세요? 이정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허승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기 화장실 좀. 네, 저쪽에 있어요. 허승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로 가지 않았어요. 골목 구석으로 갔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혼자 힘들게 살고 있었구나. 5분 후 허승만은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추워서요. 그럼 국물 더 드릴까요? 따뜻하게요. 아니요, 됐습니다. 허승만은 돈을 꺼냈습니다. 얼마죠? 5,000원입니다. 허승만은 10,000원짜리를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네, 하지만 괜찮아요. 맛있게 먹었으니까. 진우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허승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멈췄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진우는 다른 손님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야. 허승만은 확신했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김대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허승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장님? 김대리. 네. DNA 검사를 준비하게. 네. 내일 당장 병원에 연락해.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겠습니다. 허승만은 눈을 감았습니다. 확인하고 싶어. 공식적으로. 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허승만의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어요. 온통 진우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라는 걸 알면 넌 어떻게 반응할까? 날 원망할까? 미워할까? 당연히 그럴 거야. 25년 동안 너와 내 어머니를 버렸으니까. 허승만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어. 이제라도 속죄할 기회가 생긴 거야. 그날 밤 허승만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진우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지를요. 일주일 후 허승만은 병원에서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직접 볼 거야. 허승만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친자 확률 99.99%. 그 순간 허승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야. 정말 내 아들이야. 허승만은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김대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허승만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벅찼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진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요. 김대리. 네, 회장님. 오늘 저녁에 다시 포장마차로 가겠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8시 허승만은 다시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이곳을 찾았어요. 진우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지려 했죠. 어서 오세요. 아, 또 오셨네요. 진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온 단골 손님이 된 허승만이었어요. 네, 오늘도 오뎅 먹으러 왔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드릴게요. 허승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오늘은 말해야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진우가 오뎅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은 오뎅을 한 입 먹었어요. 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허승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허승만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이걸 먼저 보시겠습니까? 이게 뭔데요? 진우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DNA 검사요? 이게 대체 무슨... 진우 씨... 허승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허승만이라고 합니다. 세강그룹 회장입니다.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강그룹이요? 네. 그리고 허승만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허승만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합니다. 너무 갑작스럽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허승만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 이정민 씨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봉투에서 낡은 사진이 나왔어요. 젊은 허승만과 정민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진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25년 전 사진입니다. 당신 어머니와 제가 결혼했을 때요. 진우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진을 던졌어요. 거짓말 마세요. 진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어요. 진우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25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요?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진우는 비웃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허승만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저는 당신의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라고요? 진우는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친아버지가 25년 동안 아들을 찾지도 않나요? 친아버지가 아내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두나요? 그 말에 허승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을 때요. 진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으셨어요. 저는 대학생이었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진우 씨,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허승만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요? DNA 검사 결과 들이밀면서요? 진우는 DNA 검사 결과지를 구겨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전 아버지 필요 없어요. 25년 동안 없이 잘 살았어요. 진우야. 진우라고 부르지 마세요. 진우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냥 남이에요. 허승만은 일어섰습니다. 진우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싫어요. 듣기 싫어요. 진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가 왜 당신 얘기를 안 하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당신은 우리를 버린 사람이니까요. 아니야. 나는. 나가주세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보기 싫어요. 허승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우야, 제발. 나가라고요. 진우의 고함에 허승만은 뒤로 물러섰어요. 주변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허승만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섰어요. 미안하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허승만은 포장마차를 떠났습니다. 차에 탔을 때 허승만은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김대리가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허승만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55세 재벌 회장의 울음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시간을 들이시죠. 진우 씨도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까? 허승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25년 동안 버려진 아들이 날 용서해 줄까? 김대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허승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포장마차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닿을 수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날 밤 진우도 포장마차를 일찍 정리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라고? 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진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허승만도 진우도 모두 긴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아픔이 결국 화해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허승만,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람이요. 아버지. 진우는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어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죠. 손님, 오뎅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진우는 오뎅을 건져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으니까요. 잘 됐어. 다시는 안 봐도 돼. 진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그날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진우가 습관적으로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허승만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하지만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어요. 뭐하러 왔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뎅 한 그릇 주세요. 허승만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우를 똑바로 보지도 못했어요. 안 판다고 했잖아요. 나가세요. 제발. 오뎅만 먹고 갈게요. 다른 말은 안 할게요. 허승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허승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앉으세요. 허승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오뎅을 건져 올려 그릇에 담았어요. 허승만 앞에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은 조용히 오뎅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다른 손님을 받으며 슬쩍슬쩍 허승만을 봤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오뎅만 먹고 있었어요. 30분 후 허승만은 돈을 내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허승만은 그대로 돌아서 떠났습니다. 진우를 한 번 더 보지도 않았어요. 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다음 날 저녁 허승만은 또 왔습니다. 오뎅 한 그릇 주세요. 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오뎅을 내줬어요. 허승만도 말없이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허승만은 매일 밤 9시에 왔어요. 오뎅 한 그릇을 먹고 돈을 내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계속 오는 거지? 어느 날 저녁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포장마차 천막을 두들겼어요. 손님이 뜸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무의식 중에 골목 입구를 봤어요. 빗속에서 허승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였어요. 왜 우산도 안 가져오셨어요? 진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요. 깜빡했습니다. 허승만은 자리에 앉았어요.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감기 걸리겠어요. 괜찮습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며 수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허승만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았어요. 진우는 오뎅 그릇에 오뎅을 더 많이 담았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예요.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진우가 먼저 말을 걸었거든요. 비 그치면 가세요. 지금 나가면 또 젖어요. 네, 알겠습니다. 허승만은 천천히 오뎅을 먹었어요. 진우는 다른 일을 하는 척하며 슬쩍 허승만을 봤습니다. 빗속에서도 매일 왔다는 게 놀라웠어요. 1시간 후 비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허승만이 일어섰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허승만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허승만은 여전히 매일 왔어요. 하지만 이제 진우도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네요. 네, 그러게요. 따뜻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졌어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네, 정말 제 아버지예요? 허승만은 오뎅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제 와서 찾으신 거예요? 찾았었어요. 25년 동안 계속 찾았어요. 허승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찾으려고 모든 방법을 다 썼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우연이었어요. 내 비서가 당신을 봤어요. 그리고 나랑 너무 닮았다고 했죠. 허승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걸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승만을 바라봤어요. 진우야. 허승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나쁜 아버지야. 당신과 당신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왜요? 왜 지켜주지 못했어요? 내가 약했어요. 우리 아버지, 당신 할아버지가 당신 어머니를 싫어했거든요. 나는 그 반대를 이기지 못했어요. 허승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신 어머니가 떠났어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싫었대요. 엄마가 그랬어요? 네. 편지를 남기고 떠났어요. 날 찾지 말라고요. 진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그때 몰랐어요. 당신 어머니가 임신 중이었다는 걸요. 저를요? 네. 알았다면 절대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요. 허승만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는 허승만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연민의 감정이 들었어요. 일어나세요. 네. 손님들이 보잖아요. 허승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알아요.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오시는 건 괜찮아요. 그냥 손님으로요. 그 말에 허승만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아버지 어쩌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아직은요. 네, 알겠습니다. 허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진우는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진우의 마음은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허승만의 눈물이 매일 밤 빗속에서도 찾아오는 모습이 진우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허승만은 여전히 매일 밤 9시에 포장마차를 찾았어요. 빠짐없이요. 진우도 이제는 허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시가 되면 무의식 중에 골목 입구를 봤어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춥네요. 네,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당신도요. 짧지만 따뜻한 대화였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는 허승만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엄마에 대해 잘 몰라요. 허승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허승만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건 꽃집에서였어요. 당신 어머니가 장미를 팔고 있었죠. 꽃집이요? 네. 22세였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허승만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맑은 눈동자, 환한 미소. 정말 천사 같았어요. 진우는 허승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매일 꽃집을 찾아갔어요. 장미 한 송이씩 사면서요. 낭만적이네요. 그러게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허승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당신 어머니가 힘들어했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왜요?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요. 재벌가와 맞지 않는다고요. 허승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지켜주지 못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구박받는 걸 그냥 봤어요.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 어머니가 떠났어요. 날 위해서요. 날 위해서요? 네. 나 때문에 힘들게 하기 싫다고요.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상자였어요.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진우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99년 5월 1일. 오늘 승만 씨를 처음 만났다. 꽃집에 들어온 그의 미소가 너무 따뜻했다.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1999년 8월 15일. 승만 씨가 청혼했다.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 조금 불안하다. 그의 집안이 나를 받아들여 줄까? 1999년 10월 20일. 결혼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차갑다. 승만 씨는 미안하다고만 한다. 괜찮아. 사랑하니까. 진우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00년 3월 10일. 임신했다. 승만 씨는 너무 좋아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화를 냈다. 그 여자아이를 지워라고 하셨다고 한다. 2000년 5월 1일.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승만 씨가 너무 힘들어한다. 나 때문이다. 나는 떠나야 한다. 진우는 손이 떨려 일기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2000년 5월 3일. 오늘 집을 나왔다. 승만 씨, 미안해.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2000년 6월 15일. 배가 많이 불렀다. 우리 아기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빠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진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00년 11월 16일. 어제 아기를 낳았다. 아들이다. 너무 예뻐. 승만 씨를 닮았어. 이름은 진우라고 지었어. 진실하고 우직하게 자라라는 뜻이야.
2005년 7월 20일 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빠가 없어서 친구들이 놀린다고 한다. 미안해, 진우야. 진우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어요. 2019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진우야, 엄마는 이제 많이 아파.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진우의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우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 그분도 힘들었을 거야. 엄마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고마워. 너를 만들어줘서. 만약 언젠가 내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엄마가 용서했다고 전해줘. 그리고 엄마가 끝까지 사랑했다고. 승만 씨, 당신을 사랑했어요. 끝까지. 정민올림. 진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목 놓아 울었어요. 엄마, 왜 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다음 날 저녁, 진우는 허승만을 기다렸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허승만이 걸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허승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오뎅을 준비하다가 말했어요. 저기요. 네. 어제 엄마 일기장을 봤어요. 허승만의 손이 멈췄습니다. 일기장이요?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당신을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고맙다고요. 허승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다고요. 정민이가. 허승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진우는 허승만 앞에 오뎁 그릇을 놓았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어요. 네. 엄마가 용서하셨으니까 저도 용서해야겠죠. 허승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우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씩이요. 물론이에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진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요. 네.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공식적으로요. 허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실래요? 까치요.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DNA 검사를 다시 했어요. 이번엔 진우가 직접 확인하는 검사였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진우는 결과지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확실하네요. 네.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게요. 허승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우는 허승만을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워요. 괜찮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허승만은 더욱 울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25년 동안 없던 아버지니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진우는 허승만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포장마차 오실 거죠? 물론이에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거 준비할게요. 허승만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곧 더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허승만은 회사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12명의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허승만을 바라봤어요.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25년 전 헤어진 전처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번에 찾았습니다.
김대리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진우의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이름은 허진우, 25세입니다. DNA 검사로 친자 확인을 마쳤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진우를 세강그룹 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회장님,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우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허승만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발표하겠습니다. 허승만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정민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진우의 어머니, 제 전처 이정민을 기리는 재단입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초기 자본금 100억 원입니다. 매년 5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우선 지원합니다. 진우처럼 어머니 혼자 키운 아이들을요. 허승만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허승만은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회사에 와줄 수 있겠니? 회사요? 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진우는 처음으로 세강그룹 본사에 갔습니다. 30층 높이의 거대한 빌딩이었어요. 여기가 우리 회사야. 우리 회사요? 네. 언젠가는 내가 이끌어갈 회사야. 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넓은 회장실이 나타났어요. 여기 앉아봐. 허승만이 회장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요? 응. 한번 앉아봐. 진우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어때? 멋있네요. 이 자리가 언젠가 내 자리가 될 거야. 아버. 진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려웠거든요. 괜찮아. 천천히 해. 허승만은 진우 옆에 섰습니다. 진우야, 나는 내가 회사를 물려받길 바라지 않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말이야. 네. 너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어. 포장마차를 계속할 수도 있고 회사에 들어올 수도 있어.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엄마 생각을 하면서 포장마차를 시작했어요. 그래. 네. 엄마가 저한테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거든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 끼를 주고 싶었어요. 허승만은 진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좋은 마음이야. 그럼 둘 다 하면 어떨까? 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포장마차를 해. 내가 도와줄게. 진짜요? 응. 그리고 포장마차 이름도 바꾸자. 정민 분식으로.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포장마차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정민 분식. 깨끗한 글씨로 쓰인 간판이었어요. 허승만이 직접 서예가에게 부탁해서 만든 것이었죠. 엄마 봐요. 엄마 이름이에요. 진우는 간판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간판 새로 달았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정민 분식입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그날 저녁 허승만도 왔습니다. 간판 잘 달았네. 네. 고마워요. 진우는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오늘은 내가 도와줄게. 네. 허승만은 재킷을 벗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오뎅 건지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만 회장님이 여기서는 그냥 아저씨야. 아니, 아빠 도우미. 허승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포장마차를 운영했습니다.
허승만이 오뎅을 건지고 진우가 국물을 부었어요. 어서 오세요. 오뎅 2그릇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손님들은 신기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어요. 55세 회장과 25세 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었죠. 둘이 아버지와 아들 같네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진우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예요. 그 말에 허승만은 손을 멈췄습니다. 진우를 돌아봤어요. 진우야, 방금 뭐라고 했니? 아버지라고요. 진우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승만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우야. 허승만은 국자를 내려놓고 진우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괜찮아요, 아버지. 주변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감동적인 장면이었거든요. 3개월 후 세강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신규 이사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허진우 씨를 이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진우는 정식으로 세강그룹 이사가 되었어요. 축하해, 진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진우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경영전략팀에 배치되어 열심히 배웠습니다. 서울대 수석 출신답게 일도 빨리 익혔어요. 그리고 저녁 7시가 되면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정민 분식 열었습니다. 진우의 밝은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밤 9시가 되면 허승만도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가게인데. 허승만은 앞치마를 두르고 진우를 도왔어요. 오뎅을 건지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회장님이 설거지를 하시다니. 김대리가 놀라워했습니다. 이게 행복이야. 허승만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정민 장학재단은 첫 해에 500명의 학생들을 도왔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지원했어요. 정민 분식은 동네 명물이 되었습니다. 재벌 회장과 아들이 함께 운영하는 포장마차라는 소문이 퍼졌죠. 어느 겨울 저녁 진우와 허승만은 포장마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행복해요. 진우의 말에 허승만은 손을 멈췄습니다. 나도야.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럴 거야. 허승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민아, 우리 아들 잘 키웠어. 정말 훌륭하게.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정민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국물 한 그릇 드릴까요? 그래, 아들이 끓인 국물이 제일 맛있지. 두 사람은 포장마차에 나란히 앉아 오뎅 국물을 마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진우야. 네, 아버지. 사랑해. 허승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아버지. 진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25년 만에 이어진 부자의 포옹이었습니다. 골목에는 포장마차 불빛만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민 분식이라는 간판 아래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25년을 기다린 만남. 하지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니까요. 여러분, 허진우와 허승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 동안 헤어져 있던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처음엔 분노와 원망뿐이었죠. 하지만 매일 밤 찾아오는 아버지의 진심을 진우는 느꼈어요. 어머니의 일기장을 통해 진실을 알았습니다. 용서했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정민 분식 간판을 함께 걸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진짜 가족입니다. 늦은 만남이지만 진심은 통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